오늘 김병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졌었던 이 부동산 관련 간담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에 열렸던 자리였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선 이날 토론회가 어떠한 자리였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였죠. 바로 지난 23일 오전 이 서울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면서 한국도 이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급 확대, 조세 정책, 그 금융 규제 등 해법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만약 이번 토론회가 충분치 않으면 이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겠다는 제안 또한 내놨습니다. 네, 일단 이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던 많은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답변이었는데요. 집값을 낮추는 건지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목표를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우선 이 정책 자체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 이 수요, 공급을 억제하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는 건데요. 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아파트처럼 이 희소성으로 비싸게 거래되는 건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에 상응한 사회적 부담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 핵심은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빚을 내 집을 사는 것밖에 이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여기게 된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금융 규제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당장 금융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불안정성이 큰 만큼 규제 완화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줄을 잃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이 성급한 금융 규제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의 규제 완화가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DSR 등 현행 대출 총량 규제가 모두 이 대출 양을 조이는 양적 규제인 만큼 고가 주택이나 고액 대출 차주에게 이용 부담금을 매기는 이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질적 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담금을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 또한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세금 쪽에서도 이 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세금일 텐데요. 조세 저항, 이 세금 정책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쟁점들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까? 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강 교수는 이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 30억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짜리 주택 세 채에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 대비 적정 수준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도를 지연시키는 동결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양도세 조화 설계 등 4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대출과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틀어 막았다 보니 이 소위 대출 절벽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 중에 이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해서 이제 당첨되고 입주를 앞두고 있던 한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이 참석자가 이미 계약한 실 수요자들의 잔금 대출 규제 예외 적용, 즉 경과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를 앞둔 실거주 예정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기존 제도에 맞춰서 계획을 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2억 원 금융위원장 또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이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더욱 대출을 조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원래대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관련해서 첫 번째 뉴스로 챙겨보셨습니다. 증시 이야기도 많이 오갔었는데요. 주식 관련해서 오늘장에서의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어제와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매도 사이드카가 양시장에 발동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지수는 5%가 넘어가는 급락입니다. 힘들게 지켜냈었던 7,000선 오늘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6,700으로 후퇴했고요. 코스닥 지수 5% 가까운 하락으로 751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도입이 됐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이 강제노동 관세였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이죠. 23일 오후에 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약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 인도, 멕시코 등 약 17개국에는 10%,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는 약 12.5%의 관세가 각각 적용이 됐는데요. 해당 관세는 2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이번 관세 대상 60개국에 들어가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 이번 관세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해 이미 미국과 대미 투자 협의 당시에 관세를 낮추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일 텐데요. 이번 관세 조치가 기존의 한미 관세 합의와는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이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 제품별 최애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최소 12.5%가 되도록 한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부과될 과잉생산 301조 관세와의 합산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 강제노동 관세 12.5%에 조만간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합산치가 15%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 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일단 각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는 존중하겠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이번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를 하겠다라는 공감대를 밝히면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이 과잉 생산 301조 관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핵심은 과잉 생산 관세의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강제노동 관세 12.5%가 확정된 가운데 이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산치가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서 한미 간 협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결국에 이 관세라는 카드가 또다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노이즈가 될까라는 걱정이 커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지수는 흔들리고요. 수급도 아쉽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현 선물 시장 안에서 일제히 다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특히 이번 주 들어와서 조 단위의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는 2조 4천억 원의 순매수 거래소에서 집중됐었는데요. 오늘은 2조 원의 물량 출해, 기관도 팔고요. 선물 시장으로도 현재 구간 1조 3천억 원의 팔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